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TV입니다. 신규 모델 I가 이미 생산에 돌입했다라는 루머가 있어요. 이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주는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주간이죠.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도 전주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죠. 하지만 급하게 오르다 보면은 쉬어가는 구간이 있기 마련이에요. 전주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S&P 500과 다우존스는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만 아직 전고점을 뚫어내지 못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이 지속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들이 좀 더 힘을 냈기 때문에 나스닥이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았어요. 중소형주들의 하락이 커지면서 러셀 2000 지수 1.6%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금일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이렇게 치솟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좀 악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NBC에 따르면 어쨌든 이번 주는요, S&P 500에 속한 기업의 20%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테슬라, 아마존, GM,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의 이번 주 주가 성적표가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유가는 소폭 상승을 했지만 아직 70불대 이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현재 미국 경제는 강하고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기 때문에 연준은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강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11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저번 주 99% 확률로 마감을 했었는데, 금주 시작 좀 한 10% 정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88.5%를 보이고 있어요.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다시 여기 제시가 되고 있는데 11.5%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80% 이상도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2주 뒤면은 다시 한번 재차 금리 인하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역시 11월 5일로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역시나 그 전까지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화요일장 시작하기 전에 GM이라든지 3M 그리고 GE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수요일장 마감 이후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죠.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는 수요일장 마감 이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24일 목요일 오전 5시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테슬라와 나스닥의 주가 변동률을 살펴보면요, 나스닥이 32% 이렇게 오르는 동안 테슬라는 24%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3년 동안 테슬라는 이렇게 많이 좀 빠진 것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정말 크게 치고 오를 때 테슬라는 제자리 걸음 또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스닥의 이러한 3년간의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주가가 다시 한번 대세 상승세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리 블랙에 따르면 역시나 EPS의 상승 반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EPS, 그러니까 1년 포워드 EPS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최근 1년 동안 47%나 이렇게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2025년에 EPS가 5.8불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3불대 초반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흰색 주가선은 그래도 잘 버텨내는 모습입니다.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주가가 좀 굳건하게 대세 상승을 하려면 이 빨간색 선 EPS의 상승 반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실적 발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역시나 마진율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게리 블랙은 전반적인 월가의 의견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 월가에서는 이 테슬라의 그로스 마진율에 대해서 이게 상승 반전할지를 주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규제 크레딧이 되겠네요. 이것을 제외한 그로스 마진율이 월가의 3분기 예상은 14.8% 정도 됩니다. 게리 블랙은 약 14.5%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자, 2분기에 실제 이 자동차 그로스 마진율이 14.6%였다라고 해요. 규제 크레딧을 제외한 마진율이 되겠습니다. 근데 게리 블랙은 이것보다 낮은 3분기에는 14.5%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로스 마진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테슬라 주가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정말 바닥을 찍을지 아니면 지속 하락세를 보일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 이런 내려가는 하락 트렌드라든지 기리블랙의 의견은 좋지는 않아요. 자, 또 하나의 눈여겨볼 점은 역시나 이번 분기 EPS가 되겠죠. 시장의 컨센서스는 0.58불입니다. 높게는 0.7불까지 보고 있는데요. 일단 0.6불 이상 올라오면은 시장은 반응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과 같은 경우는 요번에 3분기에 46만 3천 대 정도 인도를 했죠. 전년 동기에 43만 5천 대를 했는데 이것보다는 꽤 높은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매출액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역시나 중요한 거는 EPS가 전분기 대비 상승을 하느냐, 그리고 이 컨센서스를 비트하느냐 여부가 되겠어요. 만약 FSD 택 레이트가 많이 올라가고 구조조정 일회성 비용이 완전히 소멸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컨센서스를 만족하는 수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0.5불에서 0.7불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EPS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실적의 포커스 초점은요. 역시나 마진율이 되겠습니다. 이 지속된 마진율 하락을 상승 반전시킬 수 있겠느냐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여기 게리블랙이 얘기하는 부분은 오토 그로스 마진율, 즉 자동차 사업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자동차 사업이 현재 테슬라의 80%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테슬라는 자, 우리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다. 우리는 자율주행 AI 로보틱스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언제까지 이 오토그로스 마진율이 중요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로보택시가 출현을 하고 옵티머스가 상업화되는 순간 이 오토그로스 마진율의 중요성은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아무래도 빠르면 2026년, 늦어도 2027년에는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뭐 2년에서 3년 뒤면 굉장히 오토그로스 마진율에 대한 중요성은 떨어지고요. 로봇과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의 그 매출액 성장률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옵티머스와 로보택시가 실제로 상업화되기 전까지는 테슬라 주가가 좀 약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게 출현하고 굉장히 매출액이 올라가는 순간 그때는 테슬라 투자가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면 뭔가 폭풍 전야인 것 같습니다. 오늘 0.84% 하락한 218.85불로 마감을 했어요. 최근 주가가 좀 하락 반전을 하면서 약세에 접어들었는데요. 자, 이상하리 많지 220불대 전후에서 이렇게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십자형 일봉들이 계속 출현하면서 매도세와 매수세가 급격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로 이 3분기 실적 발표, 어닝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날이 이제 아래로 내려갈지 위로 튈지 그 기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 특히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의 움직임은 굉장히 드라마틱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급격하게 인하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월가의 예상치를 비트를 했어요. 어닝 비트를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비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10%, 6% 이렇게 떨어지는 날도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숫자가 잘 나왔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매출액과 EPS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라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상승하고요. 또 실적이 미스를 기록했다라고 해도 주가가 무조건 하락하는 거 아닙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가 어닝 미스 마이너스 12%의 어닝 미스를 기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 다음날 12%나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역시나 중요한 건 자, 일론 머스크의 입이 되겠습니다. 가이던스가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번 로보택시 발표 때 이 제품에 사이드 미러와 핸들과 페달만 달면 그게 모델 2인데 모델 2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던 일론 머스크였어요. 자,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 때는 얘기를 해줄 법도 합니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확실히 이 모델 2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었죠. 내년 상반기에는 생산을 시작해 보겠다. 내년까지 300만 대 생산 체제에 갖춰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현재 테슬라 주가 지지부진하지만 만약에 이번 목요일에 실적 발표에서 0.6불 이상의 EPS 발표와 함께 이 모델 2에 대한 확실한 양산 계획이 어우러진다면요, 주가가 좀 강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요,
어쨌든 우리는 뭐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내리는 날이 훨씬 더 많았어요. 최근 17번의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6번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그리고 나머지 한 11번 정도가 하락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이 변동성이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변동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1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더욱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최근에도 보시면은 9%에서 12%대까지 하락 또는 상승을 보여주는 어마무시한 변동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뭐 좀 마음을 좀 단단히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소위 테슬라에 올인해서 몇 억씩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심리적으로 상당히 후달릴 것입니다. 다만 어쨌든 이는 과거 사례들을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테슬라의 움직임이라고 좀 여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그 누구도 맞출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여기 보이시는 거는 기대 사항일 뿐이지 전반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좀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매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정말 오랫동안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야지 굉장히 큰 홈런성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내년부터는 이 점선 그러니까 EPS의 상승 반전이 거의 확실시해 보입니다. 자, 내년이 되면 정말 이제 완성된 FSD가 나올 예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미 내년 1분기에 중국과 유럽의 FSD를 출시하기로 지금 약속을 한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내년 한 6, 7월 달쯤 되면 이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언스퍼바이즈드 FSD가 출시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완전 자율주행을 이제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이면 완전 자율주행 레벨 4, 5 수준의 자율주행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모델 2까지 함께 나오게 되면 테슬라의 EPS는 당연히 반전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요. 내년에 또 하나의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신규 모델 Y의 출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신규 모델 Y 코드명은 주니퍼죠. 주니퍼가 최근에 뭐 스페인에서도 포착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자, 중국 쪽에서 뉴스가 또 하나 나왔어요. 이 주니퍼가 기가 상하이에서 오늘부터 생산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루머가 나왔는데요. 자, 실제로 중국 쪽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에 따르면 자, 매일 15대 정도 지금 파일럿 생산 이니셜 프로덕션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가 상하이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요. 테슬라의 모델들이 이렇게 이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실제로 언제부터 출시하겠습니다라는 지금 예상을 안 해주고 있어요. 기존 모델들의 판매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모델에 대해서는 극비로 지금 계속해서 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아마 내년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생산과 판매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올해 연내에 출시는 모델 Y 신규 리프레시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이 시작되자마자 모델 Y 리프레시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정말 내년 초부터 새로운 모멘텀으로 EPS가 반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 소식을 전달해 드리자고 하면 최근에 공화당 지지자로 유권자 등록을 하는 사람에게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매일 지금 한 명씩 추첨을 해서 100만 불씩 주기로 했어요. 금액이 너무나도 큽니다. 일론 머스크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트럼프와 대선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간 바이든 정부 치하에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굉장히 큰 차별과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를 운영하는 가운데서도 로켓을 발사를 한 다음에 그 발사체가 바다로 귀환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바다에 이제 도착을 할 때 로켓이 상어와 고래에게도 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미국 정부가 제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켓을 개발할 때 상어와 고래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을 했다라고 해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 식으로 정말 간사하게 제재를 가했던 민주당 정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바이든 정부에서 EV 보급을 위해서 여러 카메이커들을 다 초청해서 행사를 했을 때도 세계 최대이자 미국 최대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오너인 일론 머스크만 딱 왕따를 시키기도 했죠. 자, 그러한 점이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지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이에 화답을 하면서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와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에 대해서 극찬을 해오고 있죠. 지금 트럼프가
일론과 테슬라의 홍보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이렇게 맥도날드에서도 일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이 시너지가 분출이 되면서 지금 지지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60%를 넘긴 상황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최대 경합주라고 볼 수 있는 이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가 앞서가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실적 발표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어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11월 5일 전후로 해서 테슬라는 대선 테마주로서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실적 발표 때 한번 바닥을 치고 실적 발표 이후에는 이 대선과 관련된 기대감, 특히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테슬라의 주가의 상승 반전이 좀 마련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어닝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 강력한 발언을 해줄 수도 있겠죠. 특히 최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장기적 잠재력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이 높은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승리를 생각하고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My conviction in the long-term potential of Tesla has never been higher. 그 어느 때보다도 장기적인 테슬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높게 점치고 있는 것이죠. 확신이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의 승리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제재들과 제한 요건들이 완화가 되면서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미래의 산업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테슬라는 개척자입니다. 자, 2012년에 보면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지금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만 지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자, 2024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뭐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 중국, 호주 이런 지역을 보십시오. 슈퍼차저로 꽉 차여져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차이가 보이시죠? 12년과 24년의 차이입니다. 10년 후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정말 그러한 모습이 슈퍼차저 보급에서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도 이러한 관점에서 10년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뭐 내년을 기대하면서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어요. 만약 그런데 트럼프가 정말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연말 테슬라 주가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 점도 염두는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펼쳐질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